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총리실에 두겠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민주당 법안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애초에 검사라고 하는 존재는 영어로 프라시큐터라고 쓴단 말이죠. 예. 그러면 프라시큐트를 하는 사람 이거잖아요. 프라시큐트라는 게 동사인데 그거는 공소를 제기해서 유지하는 사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고 수사는 강제적인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을 행안부가 관장해서 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회에서 조금 논의가 될 거예요. 아마 행안부 밑에 경찰청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 그러면 행안부가 너무 강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이 수사기관 간의 조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여기 이제 총리실이 또 양쪽 부처를 장악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가지고 하위 법령들을 다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그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수사경찰이나 수사검찰이나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검사들의 장난질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개혁의 얘기가 나온 게 김대중 정부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수십 년간 쌓여온 이 친구들의 대응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글자 하나, 작구 하나, 쉼표를 어디다 찍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고 검찰의 속성을 잘 꿰고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라는 그 인사권자의 의지가 빛을 발하려면 그 디테일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역량 있는 민정수석실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조중동이 신나게 물어뜯잖아요. 막 기사 확대하면서. 예, 예. 지금 안 그러잖아요. 아. 왜 그럴까를 앞으로도 주목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원래 결탁돼 있던 언론과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검은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게 고학을 척결하는 데는 제일 좋을 것이다. 좋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유포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기소 분리가 마치 비효율적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고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할 겁니다. 예. 여태까지 수법이었어요. 한동훈이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이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이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민정수석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주는 게 필요하고 특검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부처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컨트롤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국민들을 위해서. 예. 그거를 민정수석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종의 성과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막 홍보하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그 과거의 위상을 그들이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예. 뜻있는 경찰관들이 하나같이 다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예. 이유는 애초에 이 사건의 진행이나 전개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인천 세관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한 데가 인천지검이었습니다. 심우정 검사. 예, 심우정 지검장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인천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이게 서울로 또 넘어왔었고 근데 서울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데 백혜련 경정은 그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히 이 마약범이 돌아다니는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씩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반려되고 예.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검찰의 기존의 마약 수사 결과를 보내달라. 내가 그걸 기초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근데 절대 안 보내준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다가 수사를 브리핑을 중단하라는 사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대단한 수사로 홍보를 하고 싶었겠죠. 어디서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서장이 용산의 짓이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백혜령 경정의 증언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인사조치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서장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고 거기 있다가 최근에 또 보훈 차원의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최상목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했다고 했을 때 경무관으로 또 최근에 승진까지 했어요. 예, 그 문제의 김찬수 서장은. 그리고 서울청에서 백혜령 경정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해 가겠다라고 했던 형사과장은 영등포 서장으로 또 내려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벌어지고 국민적인 의혹이 막 불거지니까 아니 뭐 그런 흑막은 없다. 앞으로 더 열심히 수사하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동안 없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번에 이걸 이제 합동수사본부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FIU도 들어가고 무슨 뭐 국세청도 포함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자들이 마약 관련 특별수사본부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조직으로 구성해 놓은 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 초까지도.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별로 잘 모르게 했고 성과도 없었고.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특검으로 쏠리는 국민의 눈을 좀 붙잡아가지고 검찰이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모습을 겉으로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그간의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와 관련해서 갖고 있던 흑막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정비하고 제거할 필요까지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당시에 백혜령 경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조병로 경무관이 이종호하고 아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연결된 의혹이 있지 않냐. 그 부분만 딱 지금 특검에 들어가 있어요. 특검법에. 그러니까 그 외에 여타 이 마약 밀수의 규모, 조직, 행태, 그 다음에 여러 국가기관이 연루돼 있을 그 의혹, 혐의 이런 것들은 상설특검을 통해서 지금 일단 수사하는 걸로 이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예.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하급심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존재하는 거고 대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헌법 규정이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고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마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이게 대법원이 일일이 재판부의 재판의 진행에 간섭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헌법 규정이 있으니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애초에 이거 발상이 잘못된 거지. 이거는 헌법보다도 법관의 판단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건방짐을 표현한 것밖에 안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자격이 없는 거고 사실은 이 정도의 파문과 파동을 일으켰으면 물러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전에 사법부의 독립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지켜준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지킨 게 없어요. 예. 그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토양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들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하루 만에 막 집행관 송달까지 결정해놓고 갈 정도로 막 급하게 서둘렀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그랬죠. 네. 그게 더 놀라웠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든 대선 전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헌법하고 지금 헌법이 다른가요? 똑같죠. 어차피 헌법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중지돼야 될 재판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했는가? 그거를 시민들이 잊어버릴 거라고 지금 기대하는 건 우선이죠. 대법원장이 사죄하고 물러나는 게 가장 확실하게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충고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자기 비판,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면 좀 그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레기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그리고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미국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기자들의 실력 배양이나 또 기자들의 어떤 진심을 알리기 위해서도 되게 좋은 장치 아니에요? 예. 내가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를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건 이제 백브리핑이나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행패를 부리는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당해봤는데 술 취해가지고 사태질하는 놈도 있었고 예. 거기서 뭐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특정한 지향으로 뭐 악악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못 하겠죠. 그리고 또 브리핑을 하고 뜻을 전달하는 정부 당국자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화면에 나가는 장면 따로 그다음에 백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뭐 관계자, 당국자 뭐 이런 식으로 숨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없앨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일이었고 이게 국민주권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좋은 사인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통상 3차까지 불응하면 뭐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체포영장이 신청된다기보다는 예. 관행적으로 3번 정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뭐랄까 순교자의 위치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윤석열과 소통한다는 무슨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윤석열은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윤대건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뭐,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닌데, 어떻든, 제발로 걸어나가는 일은 없었고, 검찰 소환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거든요. 경찰만 지금 출석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극우 파시스트들한테 어필하겠다. 예. 내가 이렇게 끌려간다. 그 비슷한 모습을 그 뭡니까? 가세현인가? 그런 거 운영하는 자들 왜 체포돼서 갈 때 거기서 카메라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 쇼를 했었잖아요. 그런 유튜브 즐겨 보던 자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냥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그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예. 그런데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지금 요청한 사항이고 합법적으로 의결돼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한 거예요. 예. 헌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텼다라는 흔적을 남겨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기득권 수구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자기들한테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믿음이 있어요. 지들처럼 하지 않는다. 지들이 민주 진영에 했던 것처럼은 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비겁하지 않게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버팅기면 그러다가 김문수처럼 대통령 후보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구기득권의 영역이 있고 거기서 갖고 있는 물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퇴직하고도 먹고 살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 민주정부에서 주요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한 로비스트로도 필요할 수 있겠고 아니면 그 분야의 업무에 정통하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훨씬 더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저쪽 정부 출신들은 하다못해 어디 사회이사 하나 가는 것도 되게 수월하게 갑니다. 예. 근데 지금 가까운 문재인 정부 출신들만 봐도 그런 거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형 로펌 같은 데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을 얼른 영입해가지고 소위 정관 특혜를 누리려고 하느냐? 그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별로 가진 것 없는 집단에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던 사람들이었고 자기네들은 어차피 주류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지금 잘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9월달이 되면 뭐가 끝나고 그로부터 2년 더 지나서 2027년이 되면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게 된다 치면 2027년에도 이재명 정부잖아요. 예. 그러면 2027년에 예.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에서 저를 모셔가려고 할까? 아니면 재벌 기업들이 사회이사나 이런 데 보면은 검찰 출신들 많이 가 있잖아요. 엄청 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경력이나 인지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런 검사 나부랭이들보다 못할 바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저를 데려가려고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쌓여있는 대한민국 부나 이 물적 기반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늘 느끼거든요. 한덕수 같은 사람 보세요. 계속 뭔가를 해먹잖아요. 그러다가 김앤장 갔다가 무슨 무역협회 회장 같은 거 했다가 또 공직으로 왔다가 이렇게 막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사회이사라도 시켜주세요. 이런 사인이라고 봐요. 한 2, 3 바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를 더 나가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인수인계를 한다. 세상에 카페 알바도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대통령실 혹은 청와대라고 불리우는 곳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뇌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뽑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그거를 변명한답시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다. 언제 그랬냐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서 빈 청와대 사진을 딱 공개하잖아요. 아니 지네가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옮긴 거 아니에요. 용산으로 다. 그렇죠. 그래놓고서 그때도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요. 이제 정진석, 윤재순 두 사람이 드러났죠. 예. 이 사람들 중심으로 확실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 공공용품인데 그거 어디 갔냐고 다.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지 거냐고. 왜 그거를 그렇게 해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때도 내내 탄핵 상황에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출근을 했을 때 늘공들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늘공들이 다 있었고 늘공들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맨 초반에 저는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맨 초반에 개각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인사검증을 박근혜 정부 때 와 있었던 행정관들이 했습니다. 그걸. 예.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참